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한강공원,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 대덕연구단지, 누구나 아는 이 공간들을 모두 한 사람이 설계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책 및 도시설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곽영훈 박사님께서 모처럼 전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새만금 개발과 비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니 자주는 아니고 네. 최근에 조금 왔죠. 왜냐하면 그 UN 한국협회에서 동북아시아 젊은이들의 그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그 베뉴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왔었어요. 좋지요. 네. 전주 오실 때마다 그러면은 인상이 어떠세요? 어떤 고장 같아요? 아, 이건 뭐 제가 70년대부터 조금씩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야말로 참 그 21세기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제일 큰 데죠.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니, 점에서? 네. 첫째 그 자연이 있어서 그 음식이 뭐 산에서도 뭐 평야에서도 가고 또 그 어류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전통이 있어서 뭐 비빔밥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최고니까 그 음식도 좋죠. 그다음에 사람들 뭐 제가 건방지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다들 그게 젠틸하다고 그러죠. 그 점잖다. 그 인간의 품성으로 필요한 그 덕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라 아주 좋은 곳이죠. 뭐 네. 말을 그리고 못하죠. 특히 어떤 도시 전문 설계자 입장에서 보실 때도 한옥마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70년대 와서 그때는 뭐 현대화 시킨다고 막 콘크리트를 짓고 그냥 그 집들을 지붕도 베껴서 뭐 슬레이트를 놓는다고 막 이럴 때 그런 그 역동성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할 때 아이고 이 교동의 한옥마을은 이게 이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전통이 있는 실제 모델인데 이거는 살려달라 하고 내가 막 빌고 그랬죠. 큰일 날 얼마나 뻔했네요. 뭐 네. 참 근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 K-팝이니 K-한류가 흐를 때 외국 사람들은 교동에 꼭 가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그래. 관광객이 여수 1,000만. 아니고 네, 이제 뭐 전주 들렸다가 이제 여수로 많이 여수로 빠져나간다고 가기 하는데 체리형 관광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의 여는 말에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공간들 다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설계를 하셨던데 거의 뭐 우리 한반도 지도를 바꾼 전문가 아니신가 싶을 정도예요. 인천공항도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제가 그 건축가고 도시계획가고 네.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제가 뭐 국가 발전 정책을 전공했어요 하버드에서. 예. 그리고 조경 환경 조경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경공사 가리키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애플이라고 그럽니다. 아키텍 플래너,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에듀케이터. 이게 보스턴 글로벌도 그렇게 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그 인천 공항 그거는 동북아시아의 헙 에어포트 중심 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뭐 지금 이런 거 한 것들은 전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 작품이에요. 네. 직접 그걸 뭐 건축적인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어떤 모양으로 공간 구조를 해야 그 외국과 교역 관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중요했고 내부에도 전통적인 그 삶터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야 앞으로 나가는데 좋겠는지 이런 것을 70년대 21세기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전국을 한 거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 찍어 놓은 것들이죠. 네. 전국.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이라든가 그 대구의
비슬산에 있는 디지스트라든가 광주에 있는 기스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네. 과학기술의 인재들이 발만되고 거기서 파생시켜서 군산 장항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여수 광양 부산 울산 뭐 포항 인천 평택 이런 거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런 유형의 그 21세기를 바라본 20년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네. 이제 전주에도 제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그때 찍어 놓은 거죠. 당시에 보면 뭐 국토 종합개발 5개년 사업 막 그런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좋은 이제 말씀 참여하신 하셨는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참여한 게 아니까 내가 네. 국토개발 20년 계획을 그때 법제화 시킨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이제 내무부에 대단하십니다. 네. 서울시장을 했던 구자춘 시장에게 내가 내무부 장관으로 가셔서 전국을 20년 계획을 하자. 5년 계획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70년 되니까 20년 계획을 한다는 것은 21세기를 우리나라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말로 준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국을 보고 모든 도시를 보고 모든 도청을 보고 21세기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두 번째, 인구는 어느 정도 클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산업지구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든 있어야 되니. 동선 계획, 교통 계획은 어떻게 하죠? 녹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하부 구조는 어떻게 하고, 산업지 개발은 어떻게 하고, 해서 용도 계획을 하고,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집행 계획. 요 세 가지를 20년 계획으로 한 것을 5년 단위로 검토하려는 게 5개년 계획이에요. 그게 5개년이었던 그게 모양이네요. 5개년 계획. 그래서 네. 20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거죠. 전 세계에서.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모양, 공간 구조의 변형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전부 구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는 다 딴 사람 줘서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는데 여수 엑스포 2013 같은 네. 경우는 무에서 뭐 유를 만들어낸 작품이라면서요. 그 뒷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뭐 뒷얘기를 할 건 없을 정도로 참 네. BI, 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이라는 게 파리에 있잖아요. 예, 지난번 예. 부산 할 때 그 결정한 IOC 같은 조직. 근데 거기에 그 로체르 탈레스라는 사무총장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우리 집으로 서울로 모셔왔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설득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아니 여기 그분 얘기는 아니 호텔도 하나도 없고 숙박 시설이 없는데 뭘 하자는 거면 네. 거기 공항도 없고 뭐 기차도 뭐 제대로 돼 여수역이라는 거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것에 인프라가 대한 없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서울 올림픽을 구상하고 실현을 시킨 사람이니까 you know that 그거 알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했잖아요. 그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말고 바로 당신 뷰로 오브 인터내셔널 엑스포지션에서 승인해줘서 한 대전 엑스포를 제가 다 마스터 플랜을 다 짜주고 도움이라는 그 위원회도 만들 위원장이 돼서 네. 그 유진이라는 그 배우도 뭐 이휘재라는 아주 모델도 여러분들 모셔갖고 도움이라는 그런 제도를 내가 만들어서 했고 거기에다가 과학기술을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KTX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해놨는데 예. 이 두 점 말고 그 다음에 등거리로 여수, 광양, 순천 이 섬진강 어구가 부산 덩어리와 목포 뭐 이쪽 덩어리와 중간에 있는데 이 선에서 요 지역도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이 저개발해서 그래도 빠른 시간에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애국심이 발동한 입장에서 내가 여길 찍어서 했으니까 그거 나 말을 믿고 해달라.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한 걸 아니까 You're right. 그래도 그렇지 않느냐. 호텔에도 예. 없고. 그래도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네. 그 했다고 그래서 될 거냐. 그건 내가 개런티를 할 테니까 바로 해주기만 하면 호텔도 만들고 KTX도 연결하는 일을 내가 할 테니 네. KTX도 당신이 타고 다니는 떼주베 파리에서 리옹도 가고 그런 떼주베 특강구간 비테스 그래서 내가 가서 타봤고 이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도 연결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미 내가 계속해서 여수에 70년대부터 다녔으니까 2012년에 됐거든요. 네. 다니면서 한 곳을 전부 가르쳐줬죠.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라. I'll trust you. 난 너를 믿고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불어로 웰컴을 해줬고 소르본을 졸업해서. 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 유치위원장이 돼갖고 네. 몰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KTX도 다 깔리고 다 깔렸고 뭐 호텔도 들어섰고 지금은 케이블카까지 호텔도 있어서 뭐 지금 얼마나 좋은 호텔이 거의- 히든베이다 뭐 거기 무슨 지금 뭐 부족할 게 없죠. 그때 뭐 이제- 케이블카 놓고 경도 뭐 지금 뭐 돌산 이쪽 뭐 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이제 체리형으로 안 되고 스쳐 지나가는 코스로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전주 오신 분들은 좀 자고 갈 수 있게 체리형이 될 수 있게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좀 갖춰놔야 되겠죠. 어쨌든 그 역할을 해내셔서 여수가 발전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박사님 근데 거기에 덕택에.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네. 여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또 효과를 봤죠. 네. 제가 그건 도시 설계를 다 해줘서 그거 여천 시와 여천 여수시를 붙여서 인구도 늘려놨거든요. 그 10만도 안 되는데 30만으로 만들었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역할을 한 건데 아까 네. 좀 빠졌네. 그 인구를 10만에서 여천시와 여천군 3여 통합이라는 거를 해서 보라 시민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30만으로 만들었지 않았냐. 이게 증명 아니야. 역발상이라는 거 과거 한 거 봤잖아. right. 그래가지고 설득을 좋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지역 관련된 새만금 개발 얘기도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대 새만금 그 개발 사업 첫 시작 단계에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참여 시작 이런 게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쓸 때 무슨 대통령 이름을 쓰고 왕 이름을 쓰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미디어에서 요새 이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마당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분한테 내가 제안해서 한 거죠 이게. 그분이 있을 때 했지만 그분이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새만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뭐 산업연구원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갖고 이게 피지빌리티라고 하는 예비 조사도 하고 이러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건데 네. 그 거기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대전권의 그 발전은 이미 엑스포를 통해서도 했고 광주도 목포로 지역이 도청을 보내는 계획을 내가 이미 가지고 제가 지행한 거고 네. 거기를 송정리하고 합쳐서 거기서 과학기술단지를 만든 마당에 이 두 개를 붙여서 삼각형으로 붙여서 군산 장항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노 포트로 발전돼야 될 것을 이미 70년대 찍어놨던 거죠. 찍어놨던 거를 좀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제가 올림픽을 할 때 다 하는 걸 보고 한강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해야 된다 새만금 시작해서 그때 고건 씨도 조금 역할을 해줬죠. 예. 그러니까 선배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찍어놨는데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평택 그 아산만도 뿐이고 목포도 지금 계획하고 여수 광양도 했지만 여기를 해야지 되고
중국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그 중요한 지역인데 이거를 고군산 군도도 있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유산, 음식 좋고 뭐 지금 영어로 얘기해서 조성하면 젠틸리티 상당히 그 온화한 네.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를 거점으로 개발해서 국가 발전하는 건 물론이지만 재세 이화하는 길목이 아니라 그 관문으로 네. 발전해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아듣고 노태우 씨가 그 시절에 이제 몰고 나가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뜻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안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아셨어요? 그게 참 네. 다른 데는 이제 엑스포니 뭐 이런 거에서 국가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팍팍팍 이렇게 진행을 되고 네. 뭐 KTX도 안 할 수도 없고 공항은 뭐 영종도 공항 안 하려고 그랬었지만 결국은 한번 시작을 하니까 저렇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 딴 데 비해서 제일 그 스페이스가 네. 어떻게 보면 슬로우 페이스죠. 그래서 한편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그 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을 때 들어가서 예. 그 국무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촉진시키려고 했는데 네. 아까 그 사장님도 얼핏 말씀하시지만 이게 통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막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전이 명료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점잖으셔서 그걸 뭐 푸시하시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건가요? 그럼 뭐 길어져 갖고 33점 몇 킬로는 이건 방제조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김제 요거 아까 도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개를 그거 도면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네, 둘을 네. 해서 넷으로 해서 여덟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계획 개념을 딱 세워가지고 뿌리부터 쫙 이렇게 나가게 해서 했는데 여기 도면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없는 그 운하 도시랄까 플로팅 시티 같은 쪽으로 만들면 베네치아보다도 나은 게 베네치아는 자꾸 그 가라앉고 이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미 이제 막아놨는데 네. 금강을 터서 민물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에다 못할 일이 없는 못한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 교동을 만들었듯이 미래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개념화시키고 네.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특히 연운항과의 관계에서 서유기가 시작된 연운항은 화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손오공이 거기서 목욕제고 나간 데가 제일 가깝거든. 거기 배가 가게 되면 거기서 함부르크까지 가니까 뭐 유럽 다 간단 말이죠. 네. 그런 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통찰과 관련된 개념 이런 것들을 합쳐서 21세기의 삶터가 네. 사람이 어울려주고 자연과 어울려주고 세계와 어울려주고 그런 것이 전주의 소리라는 매개가 있으니까 좋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음식, 캐피탈, 게스트로미카 캐피탈이 음식의 수도, 소리의 수도, 그리고 정신적인 움터,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깔끔한 개념을 명료하게 통찰해서 그것을 알 또는 씨앗으로 삼아갖고 키우는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보다는 늦은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나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네. 낙관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전주 사람들한테 제발 생각을 모아주세요. 우리만 잘 모아주면 네. 그런 뜻을 가진 세계 좋은 분들을 내가 모셔오는데 역할을 할 테니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한 목소리를 한 예. 목소리로
인류의 갈 길과 관련된 삶터 만들기에 모형을 르네상스 플로렌스 이상가게 21세기의 새 움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저는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안하실 30년 전보다는 마스터 플랜 자체도 이제 많이 수정이 됐고 또 올해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원년인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우리 강점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도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경우는 뭐 베네치아나 두바이 못지않게 스마트하면서도 암스테르담. 예 상당히 그 자세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롤 모델이 있으신지 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 개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요. 네. 저 베네치아 같은 데도 아침 저녁으로 저 배 타고 출퇴근하는 큰 그 태극기 모양의 그 중간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치는 작은 곤돌라 타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로 도시 어느 곳에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수은 동선 계획을 일단 중요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변은 사람들이 무슨 그 기계적인 시설보다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바닥 처리라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되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간이 커지는 생마루코처럼 광장처럼 커지는 데도 부풀려진 데도 있고 이렇게 연장된 데도 있지만 이것이 쭉 연결돼 있어서 유기체처럼 네. 걷고 싶은 배 타고 싶은 조용한 오염이 없는 아주 쾌적하게 짝이 없는 여유자족한 그런 도시로 만드는 공간 구조를 구상해야 되고 워낙 크니까 부분은 그런 생각을 모은 다음에 세계적인 사람들 그게 뭐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네. 그 휴메니티를 가지고 야 사람 손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뉴욕 같은 거 이거 곤란하지 않냐 홍콩도 이거 곤란하지 않냐 뭐 두바이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걸 알아차리는 네.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유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요 지역 한번 해보시죠. 네. 요 지역에서 이렇게 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맡겨서 이 꽃처럼 요렇게 푸른 꽃도 있고 요 노란색도 있고 흰 꽃이 있고 요게 튀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해서 세계인이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를 가진 전주의 점잖함, 그 인간다움의 바탕을 깔아서 통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그런 쪽의 프레임, 짝이 이거를 심각하게 지금 할 때예요. 네. 그냥 덤벙 했다가는 지금까지 늦게 온 것이 후회스러운데 이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든 것으로 긍정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프레임 짜기를 정말 잘하고 이것이 전주의 기본적인 그 스피릿 정지의 뿌리를 담아 각각의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구조화돼서 공간 구조화돼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이것이 단순한 무슨 수출입, 로지스틱스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20세기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잠재력이 제일 많은 곳이 전주, 새만금 이 지역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전주에 대한 애정도 박사님이 많으시고 또 전주 전라북도가 가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강점이 많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희망도 생기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요. 비전이 있죠. 예, 네. 뭐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인성이에요, 인성. 네. 인성 속에는 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이제 이 지각이 있고, 이렇게 감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영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지각, 감각, 체각, 무슨 영각에서 생각, 살아있는 생각이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바탕이 되는 그 의식, 네.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성돼서 문화로 축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애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네. 그것을 만들어낸 분들이 여기 살았고 그 지금도 아직도 시현이 돼 있고 네. 그렇게 막 망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잠재력 있는 곡에 있으니까 예. 애정을 가지고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우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실 때마다 좋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올여름에는 비도 좀 많이 내리고 찜통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